이번 시간부터는 그 딥러닝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이라고 하는데, Artificial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한 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설명하는 것에 그래서 그 코딩 관점에서 프로그래밍은 그 다양한 그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인공신경망을 코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의 시작을 이제 퍼셉트론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퍼셉트론 이제 그 배웠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니어하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방법이었고, 시작을 랜덤하게 이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니까 바이어스 텀을 포함했다고 했을 때, 이터레이티브 하기 위해서 처음 값은 어디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어사인을 하고 그 계산할 수 있는데 미스클래시파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뭐 이것을 그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서 계속 이터레이티브를 하면 이러한 만약 이거 데이터 포인트들이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오메가가 존재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퍼셉트론을 조금 더 제가 이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때 제가 설명한 기억을 하는데, 인풋 데이터 또는 팩터들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어떻게 하든지 y가 나올 테고, 여기를 y 해시 나올 테고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predict 된 거고, 여기는 true, 여기는 actual입니다. 했을 때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건 라벨이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이것이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이 오메가들, 이 오메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직선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팩터들의 웨이트라고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이 팩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 어디에서 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다면 얘를 업데이트 할 필요 없지만 다르다면 이것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 퍼셉트론의 그 알고리즘 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인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웨이트들에 대한 피지컬한 의미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트들, 각 팩터들을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웨이트들을 우리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클래시파이 하는 웨이트들을 저희가 찾는다. 알고리즘을 통해,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퍼셉트론 설명을 하면 결국은 뉴런은 그 인풋들의 웨이티드 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이고, 뉴런이 그 사인 펑션이라는 것은 그 합이 파지티브면 파이어에 대해서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고, 아니면 0이라서 블락이 되는 거죠. 사실 값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메이션을 하고 양수일 때 액티베이트가 되는 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시그모이드라는 것은 그 사인 펑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사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인.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스텝 펑션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게, 연결되었던 게 그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로직 리그레션으로 넘어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셉트론은 직선을 하나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리미테이션을 조금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XOR 프로블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논리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익스프레션에서 00이면 0,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는 룩업 테이블을 하는 것을 XOR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입니다. 자, 같으면 0이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다르면 플러스. 자, 이런 문제에서 퍼셉트론으로 그렇게 XOR처럼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없죠. 직선이라면 곡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퍼셉트론은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를. 자, 그러면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직선이 두 개면 되겠죠. 그러면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면 직선이 하나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디가 변해야 되는지, 또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직선이 아니라 이것이 넌리니어하게 어떤 곡선이 되면 되겠다. 두 가지 정도. 우리 곡선이라는 것은 넌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곡선을 제가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설명할 때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멀티 레이어로 하면 되지 않을까? 멀티 뉴런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하나가 요 오메가를 정해지면 직선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직선이 나올 겁니다. 같은 인풋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또 다르게는 무엇이냐면, 이 직선은 이 공간과 이 공간을 구별짓는 것이기 때문에 피처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피처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세 개를 컴팩트하게 한꺼번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직선이 세 개인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나를 하기 위한 피처였다면, 여기서 피처를 원 인풋에서 피처를 뽑는 것인데, 이 과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사인 펑션을 썼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말했지만 디퍼런시어블하게 여기를 일반적으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씁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아니면 하나의 얘가 시그모이드 아니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죠.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그모이드 펑션 함수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조금 더 컴팩트하게는 이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고, 뉴런이 그 다음 레이어에도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다른 웨이트들을 줘서 바로 같은 뉴런에도 한꺼번에 포함시켰습니다.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지나게 되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인풋이었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아웃풋처럼 있는데, 얘를 또 인풋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뉴런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멀티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하나 더 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간에 있는 뉴런들을 지나기 때문에 첫 번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러 번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넌리니어한 성질들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인풋이었고 아웃풋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보면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처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었고 인풋에서 피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처의 피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풋이 들어오고 선형 결합을 하고 러닝 에듀케이션 펑션을 해서 이 히든 레이어의 뉴런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직선, 다양한 피처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얘는 벌써 한번 넌리니어한 것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피처를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피처의 피처.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오면 인풋에서 다양한 아주 복잡한 관계도 표현할 수 있는 구별을 지을 수 있는 피처들이 이제는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결국은 웨이트일 텐데 지금 웨이트들을 아직 찾진 않았습니다. 웨이트들은 저희가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복잡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인풋과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제너릭한 스트럭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고 스트럭처가 플렉서블하면 거기에 맞게 웨이트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단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웨이트를 찾는 방법이 더 어려워질 테고 그 많은 웨이트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그만큼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관점에서 보면 먼저 어파인 트랜스폼 또는 이것을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도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그 다음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지나고 자, 제가 시그마 또는 G, 오메가 세타, 오메가나 B를 좀 이렇게 노테이션 상에 좀 이렇게 섞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교재라든지 강의마다 이제 그 세타 또는 오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될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으면 그리고 좀 제가 혼용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떤 것을 쓸 거냐 그래서 말씀드린 시그모이드도 있고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있고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느낌의 여기는 0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바이어스 텀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렉티파이 리니얼 유닛에 그래서 렐루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가장 유명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떠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냐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하게 시그모이드는 어떨 때 쓰고 탄젠트 타입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트라이 앤 에러로 좀 테스트 해보시고 스스로가 각자의 문제에 좋은 러닝 액티베이션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렐루에 대해서 보시면 렐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디퍼런시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확하게 0이면 가능하지 않지만
0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면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컴퓨테이션을 할 때 정확하게 0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정말 운이 나빠서 0이면 그때는 아주 작은 펄트레이션 줘서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주든 이쪽에 주든 그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면 결과에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아니면 민감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얘는 뭐냐 하면 음수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아웃풋은 0입니다. 그러니까 블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풋이 양수면 이 렐루를 지나면 그 값이 그대로 패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패싱이. 그러니까 그 뭐 이쪽에서 사인 펑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음수면 블락이 되고 양수면 1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렐루는 원래 인풋의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렐루에 대한 펑션은 이해는 그렇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렐루 펑션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시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게 렐루에도 렐루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 위로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어떤 이 시프트 바이어스에서 시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 이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양수가 되면 그대로 패싱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가 예를 들어 공간상 뭐 2차원상에서 내가 원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이런 곡선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렐루를 적절히 잘 쓰면 이렇게 피스 와이,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렐루라는 것을 쓰면 기본적으로는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 존을 나누어서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예. 여러분들 조금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렐루가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계산상으로도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여기는 기울기가 0, 여기는 기울기가 무조건 1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기울기가 0, 0, 여기는 여러분들이 시그모이드를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이 될 겁니다. 레이어가 많아지면, 예. 제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뭐 백프로포게이션이나 뭐 이런 걸 계산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럴 때 이 기울기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펑션의 레이어가 많아졌다는 것은 제가 인풋이 피처가 되고 여기 아웃풋이 되고 이것이 다시 인풋처럼 작용해서 아웃풋이 된다고 했으니까 펑션의 펑션을, 그래서 이 값이 이러한 미분 값을 계속 체인 룰에 의해서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작아지게 됩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뭘 해도 다 값이 그 미분한 값의 체인 룰에 의해서 곱이 다 0으로 그렇게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걸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다시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렐루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전달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멀티 레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레이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복잡한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티 레이어를 갖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이어가 많아지면, 됐죠?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하실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펑션에 계속 이렇게 되는, 그거가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 인공신경망에 대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저랑 같이 보신 거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진 뭐 퍼셉트론이라고 하면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 이런 그 인풋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나누어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여기에 바이레이션이 생기게 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뭐 그 멀티 레이어를 써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할 수도 있고 뭐 곡선처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 여기는 이러한 구조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ANN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는 것은 예, 여기서 얘가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인풋 공간을 트위스트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핑돼서.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공간이 된 거고 걔는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피처가 많아진 거고 직선이 많아진 거고 이쪽으로 가면서 넌리니어한 매핑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한번 히든 레이어에 있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공간으로 뒤틀려진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저희가 이렇게 linearly separable하게 이쪽 후반에서 저희가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이 공간의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저가 의도적으로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시스템이.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에서 그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아니면 데이터를 잘 보고 넌리니어리 매핑도 해주고 그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도 동시에 찾고 피처도 찾고 클래시파이어한 알고리즘도 찾아 동시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 그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머신러닝과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다시 한번 후반부에 뒤쪽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조금 그 근본적인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슈퍼바이즈 러닝에 관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인풋과 같은 아웃풋이 있다고 했을 때 머신러닝은 먼저 인풋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미지 밑에 어떠한 피처를 써야 되며 이러한 뭐 A라는 시그널이 형태에 있을 때는 어떠한 피처를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한 다음 이 피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아니면 뭐 리그레션을 해도 좋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머신러닝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알고리즘들은 여기에서 피처는 다 뽑아져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리그레션을 하고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클러스터링하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지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피처를 인풋에서 뽑느냐 또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이 뭐 데이터가 나온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문가, 도메인 날리지, 뭐 도메인 엑스퍼트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과 소견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좋은 피처를 뽑기 위해서. 반면에 딥러닝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그 전 단계는 하나로 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조각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네트워크 스트럭처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메가를 찾는다는 것은, 학습을 한다는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프로세스를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펀더멘탈한 차이이고, 딥러닝에서는 우리 인풋에서 아웃풋의 결과가 가장 잘 되게 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통으로 블랙박스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잘하기 위한 피처까지도 동시에 학습한다.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메가를 찾을 것이냐, 트레이닝 할 것인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역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한다든지 웨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한 웨이트와 바이어스겠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아니면 ANN, 어디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풀 거기 때문에 역시나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어야 되고 디시전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고 컨스트레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쪽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여기서는 세타인데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오메가와 이제 바이어스인데, 제가 그냥 웨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웨이트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가 로스 펑션으로 디파인 할 거예요. 로스 펑션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 실제 값과 x가 들어가서 어떤 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지금 세타랑 오메가는 그냥 제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여기서는 세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x가 들어가서 여기는 그 해시겠죠. 거기에 차이를 제가 로스라고, 제가 정확하게 로스가 뭔지는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 문제에 맞게 로스를 정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타겟 밸류와 내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리딕션 하는 거에 에러를 의미합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의 문제이면 스퀘어 로스를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면 저도 처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로스 엔트로피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이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걸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좀 봤었습니다. 거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있고 예측하는 거랑,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바이너리가 아니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끝단에 2개 이상이겠죠. 이랬을 때는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더 확장된 개념인 소프트 맥스입니다. 아시겠죠? 이 클래스에 속할 확률, 이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을 계산해 주는 건데, 결국 이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랑 같습니다. 예. 엔트로피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왜 엔트로피란 단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무슨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 이것은 소프트맥스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그레션은 일반적으로 스퀘어드 로스를 쓴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로스 펑션을 다르게만 디파인을 하면 네트워크상으로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 러닝을 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H가 나올 겁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에러 또는 로스가 초반에 있겠죠. 그러면 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웨이트가 아직까지는 적절한 값으로 세팅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웨이트를 다시 다르게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계속 이터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나시겠죠? 어떻게 웨이트를 찾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오메가들, 바이어스, 오메가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메가가 엄청 많죠. 내부에. 그리고 이것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스를 쓰기 위해서는 모든 오메가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를 다 이 로스에 대한 이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부호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해서 그 다음 오메가에 키울지 줄일지의 그 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10개고 그 다음 10개다. 그렇게만 해도 모든 걸 연결하면 100개입니다. 웨이트들이. 바이어스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레이어가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가 정말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 모든 오메가에 따라서 이것 그레디언트를 각각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적으로 컴퓨터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 개념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세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를 업데이트 한다. 근데 오메가가 한두 개가 아니죠. 아주 많죠. 하이어 디멘전에서. 그렇죠? 그리고 알파는 역시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셔야 될 그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이라는 인공신경망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이 propagation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그 웨이트들 값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인풋의 값을 넣으면 선형결합에서 모든 웨이트들이 값이 정해지고, 여기에 너니의 액티베이션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탁탁탁탁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산이 되어서 제일 끝에 값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렬 곱, 너니의 액티베이션 펑션 행렬 곱 해서 바로 나와서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forward propagation. 그렇게 해서 하면 웨이트가 정해져 있을 때 값이 무조건 아웃풋이 탁 튀어나옵니다. 백 프로포게이션은 뭐냐 하면 반대로 이쪽 끝에서 로스가 계산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여기 레이어에 있는 그 뉴런들에 대해서 해야 될 거고,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 그 전 단계에서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오메가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그레디언트를 이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선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그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가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손으로 직접 백프로포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프로포게이션을 직접 해보셔야 그 감이 오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것은 함수의 합성 곱인데,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y가 나올 테고, 그리고 오메가들이 여기 있을 텐데, 오메가들이 x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오메가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체인 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미분을 지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인풋,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중간에 레이어도 좋고 인풋도 좀 인풋이 들어가서 한번 레이어가 됐고, 그것이 인풋에서 또 다른 레이어가 갔을 때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미분을 이 최종 곳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거는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근데 U가 있고 F를 지나서 W 뭐 오메가가 되고 또 F를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라는 것은 F의 Y인데 얘는 F의 또 F의 X인데 X는 또 F의 그다음 오메가인데 또 F의 U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개수가 정말 U가 들어가서 F가 4번이니까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지금 네트워크랑 상관없는데 여기가 우리가 아는 로스와 같은 개념, 제일 끝단에 있는 거니까 지금 G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Y도 계산하고 싶고 X도 계산하고 싶고 오메가도 계산하고 싶고 U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인공지능은 무수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할 때 보시죠. 보시면 여기 그 G하고 X를 계산하기 위해서 체인 룰을 쓰면 먼저 그 G는 Y의 함수고 Y는 X의 함수니까 Y로 미분하고 다시 Y를 X로 미분하죠. 됐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또 Y를 X를 오메가로 하는. 그런데 보시면 요게 뭡니까? 요게 X랑 같죠? 근데 이거는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건데, 미분을 하고 그 값을 기억해 둘 겁니다. 버리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계산을 할 때 얘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얘를 계산해서 메모리에 넣어놓은 것들 그래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지고 오고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고 또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네 번을 곱해야 되는데, 잘 따져보시면 얘가 그대로.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미분을 해야 되지만, 보시면 이렇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알기 위해서 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얘는 계산을 하고 얘는 계산을 하는데, 얘는 그냥 바로 위에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세 개입니다. 근데 요 세 개는 그 얘를 계산 바로 하려면 어렵지만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요렇게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것은, 그리고 백프로포게이션이 뭐냐 하면 뒤쪽에서 각 어제이선트 한 것만은 미분을 다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서 미분한 거 기억하고 있고,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곱하면 얘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컴퓨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중에 가장 키워드인 단어는 리커시브하다는 거죠. 예. 컴퓨터에게 백프로포게이션보다 그레디언트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알고리즘화된 것이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그것의 근간은 체인 룰을 쓴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들을 각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최적의 오메가로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1차원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뭐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죠. 디멘전이. 자, 이렇게 해야지 웨이트들을 인공신경망의 웨이트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양한 툴이 있지만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그러니까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입니다. 어디에?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러닝에 특화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백프로포게이션과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면 쉽게 우리가 이터레이션 해서 해답을 찾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스트럭처와 네트워크의 어떤 스트럭처를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찾는 것은 텐서플로우가 그냥 그렇게 되게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한 거죠. 최적화 관점에서 봐서. 그리고 학습의 관점에서는. 자,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크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데 데이터에서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입니다. 이것을 아주 일반적인 제네릭한 매스메티컬 리프레젠테이션인 거죠.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잡한 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펑션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쉬운 뉴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관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잡한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넌리니어한 것들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넣어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심플하게 생긴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각각의 뉴런에다가 놓고 그것을 레이어로 많이 그렇게 되면 컴플렉스하고 넌리니어한 데이터 간의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도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인공신경망이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쳐다보아야 되는 것은 x가 있고 y가 주어집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일 경우에 그리고 x를 넣으면 y를 프리딕트하는 펑션입니다. 네트워크 한데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죠. 뭐에 대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파라미터를 찾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조금 펀더멘탈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그리고 컴플렉스하고 넌리니어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제네릭한 매스메티컬 익스프레션이고 그것이 선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하지만 선형을 선형 결합을 하고 또 선형 결합은 결국 선형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넌리니어한 그래서 아주 심플한 넌리니어 뉴런들을 각각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넣어두었다.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을 내는 것에서 이쪽은 리니어리 컨비네이션과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네트워크를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부분은 인풋이 어떤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이 과정은
개념적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러닝의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인풋에서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처 러닝한 것에서 피처를 통해서 이 베이스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유저가 사람이 어떠한 피처를 써야겠다고 익스트랙션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반면에 여기는 데이터에서 제가 오메가를 한꺼번에 찾을 거잖아요.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피처 러닝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한다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지식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데이터에서만 찾는 겁니다. 학습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피처를 먼저 뽑고 피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자, 아시겠죠? 이것이 펀더멘탈하게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져서 이것을 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피지컬리, 스트럭처적으로는 그냥 레이어가 더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선이 엄청 많아졌죠. 이건 뭐냐면 여기 다 웨이트가 어사인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웨이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해서 러닝 프로세스에서 찾아야 되는 웨이트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러닝이 더 어렵겠죠. 더 힘들겠죠. 그러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피처 익스트랙션의 관계고 여기서 클래시픽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피처에 또 피처를 뽑고 피처에 또 피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다양한 피처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메가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의미가 없다. 0으로 학습이 되겠죠. 무슨 말? 이것은 제네릭한 익스프레션입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면 여기 오메가들이 다 값이 있을 테고, 심플하다면 이 관계가 없으면 0으로 다 학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머신러닝에서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러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는 그 핸드크래프트 or 핸드 엔지니어링 피처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고, 딥러닝은 엔드 투 엔드 러닝 또는 트레이닝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딥러닝이 더 좋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머신러닝의 장점이 있고 딥러닝의 장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푸시고 싶어하는 문제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피처를 뽑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데이터도 더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잘 몰라요. 그러면 데이터에 조금 더 의존하고 싶겠죠. 그랬을 때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공신경망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직접 백프로포게이션을 코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있고 시아노도 있고 텐서플로우도 있고 요즘 케라스도 있고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살펴보시고 뭐를 써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딥러닝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